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분석 60쪽입니다. 뭐 좀 반복하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60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에 정기 공채 방식은 상시 채용에 비해서 인력 수급의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정해진 시점에 대규모로 신입 직원을 선발하면 조직의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관료제를 얘기할 때 이 피라미드 조직이요. 피라미드 조직을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한꺼번에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들어왔던 신입 사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조직의 어떤 소속감, 안정감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아래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61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취업준비생은 어느 기업에 입사하는가 보다는 어느 분야에서 일할 것인가 관점에서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게 무척 중요해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까?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다양한 걸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그럼 뭐를 다양한 걸 해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했던 것들이요. 그리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하기 등등등 있는데 제일 손쉬운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지인한테 듣는 얘기가 제일 좋아요. 지금 회사를 다니거나 창업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아도 그것을 해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편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독학을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독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해본 사람, 보통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에요. 제가 이 과목을 개설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면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일시적인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 많으면 5번까지 일시적인 서비스라고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단점을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한 학기 동안 정식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학점은 학점대로 채우는 거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리고 준비는 준비대로 하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게 발상인 거거든요. 이게 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30년 뒤를 보셔야 돼요. 30년 뒤를 본다는 거는 내가 이제 지금 당장 내일 취업을 했어요. 한 50에서 55살 정도에 이제 1차 첫 번째 직장을 이제 완전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퇴라고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창업을 하셔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자신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 A라는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왔어요. 또는 이제 다른 분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X, Y, Z의 분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라도 공통점이 있는 분야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분야에서 내가 영업을 했었다. 그러면은 내가 D나 E나 F라는 분야에 가서도 내가 영업을 했었으니까 영업에 대한 뭔가를 어떻게든지 적용하고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강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하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행하면서 구체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난 딱 이거 해야 돼. 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거보다는 실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거죠. 자, 오늘은 내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자, 오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오후에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게시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것 자료를 찾거나 이런 거 등등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오늘은 좀 작업이 잘 되는 것 같네. 그러면 속도가 확 붙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거고요. 실행하면서 구체화되는 성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중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거 2번에 돼 있는 이 두 줄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작년, 재작년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공고가 웬만큼 돼 있을 텐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작년, 재작년 공고를 살펴보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좀 할 것이 생겼다 그러면 뭐 검색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작년과 재작년 아니면은 바로 직전 거 공고를 살펴보면서 그때 공고에는 뭐 토익 점수가 얼마였네? 그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해준다?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는 거고, 과거의 그 공고나 공지사항에서 크게 조건이 달라지질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신입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경력사원이라 그러면은 그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야, 이번에는 회계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류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공개 채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나중에 얘기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건이 비슷해요.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드디어 한 A라는 분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러면은 그 A라는 분야의 기업들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자,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직전에 했던 그런 안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거는요. 자, 그리고 뭐 63쪽에 뭐 상시 채용에서는 직무별 핵심 역량을 파악하라 제목입니다.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직무별 핵심 역량을 파악하라.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공고를 잘 봐라. 직전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공고를 보면은 뭐 자격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잘 봐야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64쪽에 이제 아래서 네 번째 줄, 이제 STAR, 스타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다음 달에 자소서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읽어는 드릴게요. 자, STAR, 스타 기법이란 나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졸트라고 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 순서대로 내가 면접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스타 기법을 굉장히 부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소서와 면접할 때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자소서를 쓰는 면접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입사할 때 쓰이는 게 아니라 입사하고 나서 쓰이는 방식이에요.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많이 해본 사람은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 브리핑,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황을 보고하는 걸 좀 잘했었다라고 자소서에 쓰신 분들이 꽤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 수강생이라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매 학기마다 제가 군대에서는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뭐 누구누구한테 보고를 항상 했었습니다. 뭐 보고를 하는 뭐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요. 자, 보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굉장히 쉬운 기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대학교의 모든 공부는 왜요? 왜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생겼을까? 뭐 왜 죽었을까? 왜 이게 저것과 연관이 있을까? 이게 왜에 대한 물음이에요. 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대학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이라든가 조직에서 이제 일을 처리할 때 방식은 왜가 문제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할 수 있냐 못하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정답이 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전화해봤는데 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물건을 안 산답니다. 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쨌습니다예요. 자, 이게 스타 기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자,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과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제 보험이나 금융상품 같은 거요. 자, 액션. 그래서 나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내 설명을 우호적으로 듣는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자, 이 상품이 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의심이 많거나 좀 적대적인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과. 자, 그래서 계약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만 이제 직장을 정말 다니시거나 조직생활 하실 분이라면 리조트 결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자, 안 됐다. 됐다. 이렇게 돼서 됐고 저렇게 돼서 안 됐고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 방식은 그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많이 해본 사람은 무척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